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22대 탄핵 국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과의 전면전이 시작된 날, 헌재는 검사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검사 탄핵소추 1호가 됐던 안동환 검사의 탄핵 심판은 5명의 재판관이 기각, 4명의 재판관이 인용했습니다. 기각의 3명인 이영진, 김형두, 정영식 재판관은 안동환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전혀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의해 위법하다고 평가됐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안 검사가 어떠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기각의 2명인 이종석 소장과 이은혜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 반면 인용의 4명인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유성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이다.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이러한 헌재 판결이 엄청난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지요. 추미애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독한 사법 카르텔이다. 무고한 생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 기소했다가 무죄가 되자 검사는 다시 캐비닛을 열어 사법 피해자를 별건으로 보복 기소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대법원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철퇴를 내렸음에도 헌법재판소는 해당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파면해서는 안 된다고 감싸기를 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옹호하라고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거꾸로 망나니 칼춤을 옹호하고 있다. 국가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헌법재판소가 참여정부 시절 관습헌법을 발명해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날린 이후 보복 목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한 검사에게 면죄부를 발급해주는 대형 사고를 또 저질렀다. 주권자들은 주권자의 기본권 침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헌재에 맡겼다. 그런데 헌재는 기소권을 남용해 주권자의 기본권을 최대로 침해한 검사를 보호했다. 헌재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파기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조상호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법원이 1심에서 3심까지 3번에 걸쳐 인정한 공소권 남용을 헌재가 부정, 탄핵은 간접적 국민 소환인데 법 위반을 확인하고도 재량권 남용 운운하며 탄핵 소추를 기각, 니들이 뭔데 선출직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명령한 파면을 거부합니까? 검사를 국민이 뽑았나요? 민주적 정당성이 한 0.1은 있겠네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고시 붙으면 형식적으로 임명장을 주니 주권자의 의지를 재량권 심사하나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확인했으면 주권자의 의지는 더 이상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일관했습니다. 황교익 작가는 증거 조작이 발각되자 별건으로 보복 기소를 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너네들의 나라입니다. 라고 일관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검사 탄핵의 주역이었던 김용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헌법재판소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어 시사인에도 출연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건이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다라고 오히려 또 반대로 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판결들을 보면서 지금 헌재의 구성에 대한 걱정 그리고 헌재 역할에 대한 걱정들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지금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인데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는 사건인데 헌재가 이렇게 국민의 상식과도 동떨어지고 기존 판결과도 동떨어진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노들을 하고 계신데 반면에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혹시 검사 탄핵을 주저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런 생각을 혹시나 하고 있는 검사, 혹시나 하고 있는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아니다. 라고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괜히 민주당 또 걱정된다. 저것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라고 걱정하신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 저희는 더 과감하게 문제 있는 검사 혹은 문제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탄핵 절차를 계속 이행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 다음 날 김용민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을 가결했던 안동환 검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그 기각 결정은 대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법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가 있고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정의관념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검사범죄 대응 TF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헌법재판소의 치욕스러운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해가며 안동환 검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안동환 검사 탄핵을 기각한 헌재의 판단은 치욕스러운 결정으로서 헌법재판소 역사에 길게 남을 것입니다.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으로 밝혀지고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무죄를 받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사건을 가져와서 뒤늦게 보복 기소를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사법 역사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었습니다.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보복 기소임을 명백하게 한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이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확인되었다라고 하면 즉시 파면되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가장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찰이 대법원에서도 위법행위를 인정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었고 탄핵소추를 해야 하고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 조작 행위에 대해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또 다른 사건으로 덮으려고 공소권을 남용하는 검사들의 위법한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가 누구든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검사라고 해서 사법적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비상식적인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불법을 저지른 검사 등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힙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했다고 해서 안동환 검사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도 공소권 남용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잘못을 하고 위법성이 확인된 검사 등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탄핵 절차에 대한 법률 정비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위해 검사 등 공직자들의 범죄와 비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판결에 좌절할 김용민이 아니지요. 이미 이정섭과 손준성도 진행 중이며 22대에서 탄핵되어야 할 비리범죄 검사가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니 거침없이 진격이다 이겁니다. 또한 헌재의 커밍아웃을 전 국민이 목도했지요. 보복 기소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기각이 된 것을 보면 윤석열 탄핵은 오죽하겠냐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더 가열차게 탄핵 소추를 해야지요. 과연 헌재가 정권의 진여인지 아니면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인지를 자타가 검증케 해야지요. 결국 안동환 검사 탄핵 기각으로 헌재는 스스로 민심의 심판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다음 이정섭과 손준성 판결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